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과학 발표를 맡게 된 오지민, 민영인, 유재원, 유태우, 유효근, 이인혁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퇴적암과 퇴적구조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고 가시면 첫 번째, 퇴적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두 번째,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이 퇴적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마지막으로 퇴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이란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쇠설물입니다. 호수나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이나 생물의 유해 등이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생성됩니다. 퇴적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는데, 다짐작용은 퇴적 장소로 운반된 퇴적물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나서 밑에 있던 퇴적물이 압력을 받아 다져집니다. 그 다음에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밀도가 증가합니다. 교결작용이란 퇴적물 속에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는 물질, 즉 교결 물질이 퇴적 입자 사이에 침전되고 나서 퇴적물이 굳어져 퇴적암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퇴적암이 되기 전까지의 전체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속성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퇴적물, 지금은 입자들 사이에 그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퇴적암이 됐을 때는 그 입자들 사이에 공간이 적어지고요. 퇴적물에서 퇴적암이 될 때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일어나는데, 다짐작용은 아까 말했듯이 퇴적물이 계속 쌓여 아래에 놓인 퇴적물이 압력을 받아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밀도가 커지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교결작용은 지하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퇴적 입자에 침전되어 퇴적물이 굳어지는 작용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퇴적암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 쇠설성 퇴적암이 있습니다. 쇠설성 퇴적암이란 기존 암석이 풍화나 침식 작용을 통해서 생성된 점토, 모래, 자갈 등이 운반된 후에 쌓여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암, 셰일, 사암, 여감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를 보면은 쇠설성 퇴적암이 풍화, 침식작용을 통해서 자갈이 여감으로, 그리고 이제 모래가 사암으로, 그리고 이제 실트나 점토가 이제 이암과 셰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을 통해서 화산재가 응회암으로 바뀌곤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화학적 퇴적암인데요. 화학적 퇴적암은 호수나 바다 등에서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하면서 침전된 암석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침전 작용으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서 석회암, 척트, 암염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침전 작용으로 이제 탄산염 성분이 석회암으로 바뀌거나 규질 물질이 척트로, 그리고 염화 나트륨이 암염으로 바뀌곤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유기적 퇴적암인데요. 유기적 퇴적암이란 동식물이나 미생물에 유해가 쌓여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이것들은 퇴적됐던 성분에 따라서 석회암, 척트, 석탄 등으로 나뉩니다. 이제 산호나 조개류, 유공층 등이 석회암으로 바뀌고요. 규질 생물체, 이제 방산충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척트로 바뀌고, 나머지 이제 식물들이 이제 석탄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층리인데요. 층리란 퇴적 환경과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 색깔, 성분 등이 다른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된 지층에는 해수면에 나란한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구조로
이제 세솔성 퇴적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적암에 석탄, 석유, 철 등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큽니다. 또한 퇴적암에 포함된 화석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이제 여기 셰일, 사암, 여감, 응회암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까 봤던 셰일성 퇴적암이고요. 여기 석회암, 암염, 석탄, 척트가 있는데 이거는 화학적 퇴적암이나 유기적 퇴적암의 종류입니다. 자, 이번엔 퇴적 구조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설명하게 될 퇴적 구조는 점 2층리와 4층이라는 퇴적 구조입니다. 점 2층리는 아래에서 위로 작은 입자순으로 차례로 쌓인 구조인데요. 이제 말과 같이 이제 큰 입자가 밑에부터 쌓이고 위에 작은 입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리고 홍수의 항물과 같이 짧은 시간에 걸쳐 이제 한꺼번에 몰려든 퇴적물들이 이 중력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중력의 영향을 왜 받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큰 입자가 더 아래에 내려가고 중력을 덜 받는 작은 입자들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점이층이면 이제 대륙상을 타고 흐르는 저탕류에 의해 대륙대에 운반된 퇴적물이 쌓일 때 형성되는 저터감에 의해 잘 나타나지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걸 관측해서 뭘 알 수 있냐? 이제 저희가 이걸 관측함으로써 이제 이 점이층이 퇴적의 생성 당시의 환경을 저희가 쉽고 잘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퇴적 구조로 사층리가 있는데요.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리가 나타나지 않고 생성되는 엇갈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나 물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제 수심이 얕은 해안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막 지역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사층리를 공부로써 고수류의 방향을 지시하는 퇴적 구조인데요. 이제 이걸 저희가 관측함으로써 퇴적 분지 해석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 그림과 같이 밑에 쪽이 아래쪽, 위에 쪽이 높은 쪽 나중에 된 겁니다. 딱 보시면 아래쪽에 있어서 큰 입자가 있고 그 윗부분에 작은 입자가 있죠. 그리고 이 사층이 보시면 여기가 아랫부분, 여기가 위에 부분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이걸 봄으로써 바람 또는 그 물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섰다는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원래 큰 입자가 아래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은 입자가 더 아래에 있고 큰 입자가 위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역전이 일어났다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방향이 이게 각도가 경사진 게 아니고 위에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사층으로도 저희가 그 생성 당시에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앞서 발표한 점이층리와 사층리 말고도 두 가지 퇴적 구조의 연흔과 번열이 또 존재하는데요. 우선 연흔이란 주로 수심이 낮은 물 밑에서 생성되는 퇴적 구조를 말합니다. 이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생기는 퇴적물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모양이 드러난 퇴적 구조인데요. 주로 물의 흐름이 약할 때 퇴적물이 소규모로 움직인 결과로 만들어지며 이때 흐름은 사층리를 만들 정도로 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층리와 연흔을 둘 다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은 3c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므로 높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번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생성이 됩니다. 수심이 얕은 물 밑에 점토질 물질이 쌓인 후 퇴적물의 표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건조해지면 쩍쩍 갈라지면서 생기는 퇴적 구조인데요. 모양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건조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막 같은 환경에서 주로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입니다. 앞서 말한 점이층리, 사층리, 그리고 지금 설명한 연은, 번열 같은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에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자료인데요. 지각의 역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앞서 말한 연은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얕은 물과 파도에 의해 생긴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이 흔적들이 반대로 나타나 있다면 지층이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건열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건조에 젖기 때문에 땅이 쩍쩍 불규칙적으로 갈라진 구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퇴적이 쉽게 일어나는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적 환경은 크게 육상 환경과 연안 환경, 그리고 해안 환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육상 환경과 해안 환경 사이에 이제 연안 환경이 끼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육상 환경에는 쇠설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으로 이제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양 환경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이 해양 환경에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가 육상 환경이고 여기가 해양 환경, 그리고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사이에 여기 연안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육상 환경에는 쇠설성 퇴적물이 매우 많이 퇴적되어 있어 여기 산상지가 여기 있고요. 또 하천이 여기 있고 호수가 여기 있고 사막이 여기 있는 것처럼 육상 환경에는 이런 쇠설성 퇴적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들이 육상 환경에는 많이 나타나어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해양 환경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이 해양 환경에는 대륙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륙 사면, 그리고 대륙대와 여기가 심해저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퇴적 환경이 쉽게 일어나는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지구과학 발표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쌤의 3부 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적 구조는 퇴적함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의 자연 환경을 알려주며 지각 변동을 받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퇴적 구조에는 점이층리, 사층리, 연훈, 건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점이층리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말하는데요. 퇴적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속도가 느려져 퇴적될 때 큰 입자가 먼저 쌓이고 그 이후 작은 입자가 서서히 가라앉아 생성되죠. 점이층리는 주로 대륙대와 같이 수심이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층리는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엇갈린 구조를 말하는데요.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퇴적물이 운반되어 경사면을 따라 쌓이면서 생성되죠. 사층리는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려주며 수심이 얕은 바다나 사막의 사구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연훈은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의 자국 흔적을 말하는데요. 얕은 물 밑에서 퇴적물의 표면에 흐르는 물이나 파도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죠. 이와 같이 연훈은 수심이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12번에서 찍고 있거든요. 건열은 가뭄이 들 때 눈바닥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갈라진 구조를 말하는데요. 얕은 물 밑에 점토질 물질이 쌓인 후 퇴적물의 표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건조해지면 퇴적물이 수축하여 갈라지면서 생성되죠. 따라서 건열은 건조한 기후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이상으로 퇴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적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3번 과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학년 11반 4조의 지구과학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